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7호 제6면 기사입니다. 군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원사업 성료 군포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하시설 시설장 유정환 은 경기도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2025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음악, 볼링, 영화 동아리를 총 26회기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스스로의 권리 보호,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매년 경기도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참여자들의 욕구를 확인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선정하였고 참여자들을 모집한 뒤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주도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된 동아리 활동에 있어 활동 장소 및 이용 방법, 진행 순서, 간식 구입 등 전반의 과정을 참여자들이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사회성과 자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해당 동아리 활동은 각 동아리별 6회 활동 및 평가, 2회 전체 평가 및 체험 활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설 이용 장애인 15명 중 11명, 73.3%, 연인원 140명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총괄 리더는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하며 평소에 좋아하던 활동을 선택하여 같이 참여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통해 결정하고 맛있는 간식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이후에도 동아리 활동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사업을 진행한 주간이용시설 유정환 시설장은 이용인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라며 본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과천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파 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한 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 운영 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1분기와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정집행평가에서 전국시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집행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기금 정비 등 체계적인 재정계획과 관리도 지속해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과천시의 대통령상 수상과 관련해 과천시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섰다. 이번 수상은 과천시가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평가는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과천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과천시는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에는 총 579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올해보다 32명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어르신들의 역량과 활동 선호를 반영해 일자리 유형별 모집 인원을 배정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18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267명으로 10명 늘었다. 공동체 사업단은 102명으로 8명 줄었으며 취업 지원 사업은 30명을 모집해 민간 기업 및 수요처 연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 공익활동은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역량 활용 사업과 공동체 사업단은 각각 65세, 60세 이상의 직무 수행 적합자로 소득 수준과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기준표에 따라 선발된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한정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 참여와 일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안정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뒤 2026년 2월까지 선발과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한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과천시 노인복지관 누리집 또는 전화지역번호 02-502-8500 내선 한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아동학대 대응 인력 민관 간담회 진행. 지난 11일 목 군포시 아동학대 대응 인력인 군포시청,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군포경찰서, 군포시 학대 피해 아동쉼터 종사자 등 28명이 모여 군포시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자 민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명희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여 정서적 불안 증상을 겪는 피해 아동 성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주제로 강의하며 아동학대 대응 업무는 높은 부담과 정서적 소진이 뒤따르는 만큼 현장에서 애쓰는 대응 인력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의 역할과 헌신이 한 아이의 삶을 지켜내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 대한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기영 관장은 군포시 내 아동학대 대응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시 내 아동학대 대응 인력이 서로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지역자활센터 2025년 성과보고회 개최. 김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고상진은 지난 12일 구례동 플로렌스 김포점에서 2025년 자활사업 성과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여주민과 자활기업, 운영법인인 김포복지재단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편의점, 목공, 카페 등 14개 사업단의 실적과 그동안의 고군분투해온 과정을 들을 수 있었으며 참여주민들이 직접 뽑은 우수 참여자 시상과 함께 내년도 사업 계획도 발표됐다. 특히 자활 참여 주민이 직접 들려주는 성장 스토리가 소개되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 청년 참여자는 처음 참여했을 때는 지각도 잦고 중도 포기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팀장님과 직원들의 격려와 기다림 덕분에 스스로 단단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포지역자활센터는 올해 GS감정본점 사업단, 500국수 사업단을 신규 운영하고 저소득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을 시범 운영하는 등 자활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자활사례 관리 사업을 통해 참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립 역량 강화에도 힘써왔다. 고상진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2026년은 GH사회주택관리사업, 통합돌봄 연계사업 및 청년자립도전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참여 주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활센터의 사업단과 자활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자활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우선 추진. 김병수 시장이 김포시민의 통행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지원이 내년 상반기 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포시가 제출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2025년 12월 15일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민의 통행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1,200원이며 조례 시행 시 김포시민 차량은 통행료의 50%인 6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지원은 하루 한 대당 왕복 1회 기준으로 제공된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일산대교 주와의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행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실질적인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통행료 지원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실제 통행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